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스트 할렘의 라마르케타 뉴욕시 최초의 시정부 운영 식료품점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 승객 3명이 부상당하고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출산 관광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의회가 미 전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통행력 보혜 회피와 상습 위반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스트 할렘의 라마르케타에서 뉴욕시 최초의 시정부 운영 식료품점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 기념행사에서 시 운영 식료품점 1호점이 내년 말까지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이스트 할렘에 설립될 1호점은 3천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곳은 1936년 피오렐로 라과디아 시장이 서민들이 과일과 채소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던 바로 그 시장이라며 우리는 그의 유산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식료품점이 기본적인 식료품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정부는 해당 점포에 대해 임대료와 부동산세를 면제해줄 예정이며 공터에 지어질 예정이어서 기존 상인들을 터전에서 밀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맘다니 시장은 해당 매장들을 개설하기 위해 7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줄리 매닌 시회장은 해당 계획을 검토하고 보데가를 포함한 소비자 및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여 승객 3명이 부상당하고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40분께 그랜드 센트럴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마체테를 휘둘러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7번 전철 승강장에서 84세 남성을 공격한 뒤 위층의 456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해 추가로 2명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20여 차례 명령했으나 용의자가 이를 거부하고 접근하자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44세 남성으로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국장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자신을 루시퍼라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용의자 사이의 연관성은 없는 무차별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시 국장은 최근 지하철 범죄 대응을 위해 순찰 인력 175명을 추가 배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출산 관광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이민세 관단속국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전국 수사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단속 이니셔티브를 최우선 시행 과제로 지시하고 관련 네트워크 색출에 나섰다고 지난 11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인 등 외국인 임산부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돕고 미국 입국 후 출산을 통해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알선하는 조직을 겨냥한 것입니다. 아이스는 특히 금융범죄, 사기, 조직적 브로커 네트워크 등 불법 요소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이스 산하 국토안보수사국이 주도하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출산 자체가 아니라 비자 남용 및 허위 진술 등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역시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 법적 파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시민권 제한을 둘러싼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론과 정책 환경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연방의회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통행력 보혜 회피와 상습 위반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록 메넨데즈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이 법안은 통행료 고의 미납 등을 막기 위해 차량 번호판 덮개 및 기타 장치의 판매를 불법화하고 상습 위반자 추적을 위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연방보조금 1,000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의 차량 번호판 가독성 향상 및 위조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통행료 현금 징수를 중단하고 대신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어 차주에게 통행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통행료 고의 미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덮개로 가리거나 위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행위가 크게 늘면서 징수기관의 손실이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성실히 납부하는 운전자들이 떠안게 되는 문제가 뉴욕, 뉴저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영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오는 18일 뉴욕에서 펼쳐집니다. 대회에 우승하는 참가자는 올여름 서울에서 개최되는 김은영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 출전권이 제공됩니다.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첫 대회에 이어 오는 18일 퀸즈 칼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2026 김은영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펼쳐집니다. 고 김은영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창립한 이 대회는 태권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다 조직적으로 이번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국제 심판들을 강화해서 좀 시합의 이제 다양성을 아이들이 이 로컬에 있는 아이들이 오지만 이런 국제대회급의 시합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오는 국가들이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이제 총 저희가 초대한 국가들은 한 9개국 정도 되는 심판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또 고 김은용 전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를 기리는 대회인 만큼 그의 업적을 뉴욕 태권도인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영민 사무총장은 이번 뉴욕 대회에서 우승하는 엘리트 선수들에게 올여름 서울에서 개최하는 김은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 출전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권도가 이제 두 부류로 생각을 하자면 하나는 무도의 길이 있지만 하나는 또 스포츠의 길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지 무도의 길로만 배우는 게 아닌 스포츠의 개념으로서 이제 올림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미국 내에서 인기 있는 뭐 축구나 테니스나 수영 이런 거 외에 좀 태권도로서도 스포츠로 접해서 이걸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김은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는 올 7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2026 호프 장학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산하 호프 장학재단은 오는 5월 1일 오후 5시까지 2026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호프 장학금은 올해 대학 진학을 앞둔 신입생 총 60명을 선발해 1인당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신청 대상은 미국 내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 예정인 2026년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선발 과정에서는 학업 성취도, 재정적 필요성, 에세이 및 추천서,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케빈 김행장은 25년 넘게 지속해 온 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과 열정을 가진 많은 학생이 지원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호프 장학금은 지난 2001년부터 이어져 온 뱅크 오브 호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이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미 중보사령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 일대의 이란 항구 전반에 적용되며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해협 통행 수익을 차단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이 그동안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들여 쥐고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란과 무관한 제3국 선박의 해협 통과는 허용해 국제유가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싸우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며 맞섰고 혁명 수비대는 해협 접근 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파키스탄에서 열린 종전 협상에서도 해협 개방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협상은 잘 진행됐고 대부분 사항이 합의됐지만 유일하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 핵은 그렇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아마존을 사칭한 가짜 리콜 안내 사기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소비자는 아마존 고객에게로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2026년 2월 구매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며 자세한 내용과 환불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라는 안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미에는 아마존 고객 서비스 팀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실제 안내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비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지만 이어진 화면이 평소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느끼고 접속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아마존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메시지는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피싱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처럼 제품 리콜을 미끼로 하는 신종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품 리뷰 비영리 단체 컨슈머 리포트는 사기범들이 문자나 이메일로 리콜 대상 제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로그인 정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리콜 여부는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답장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수장과 중앙은행장들이 워싱턴에 집결해 이란 전쟁이 불러온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를 저지하기 위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화기구와 세계은행은 13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IMF 세계은행 춘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IMF 세계은행은 각국 금융당국 대표들과 함께 위기 대응 및 취약국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IMF는 저소득국과 에너지 수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상 지원의 수요가 200억에서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도 위기 대응 수단을 통해 단기적으로 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고 필요시 6개월 내 700억 달러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앞서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높일 것이라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신흥국 및 개도국에 대해 내놓은 성장률 기준선 전망치를 작년 10월 4%에서 올해 3.65%로 내렸고 전쟁이 더 장기화하면 이 수치가 2.6%로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열흘간의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7분 아르테미스 2호의 유인 캡슐인 오리온이 샌디에고 인근 바다에 안착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나사가 주도한 유인달 탐사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인 40만 8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며 인류의 최장 비행 거리를 경신했습니다. 또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맨눈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1일 우주비행사 사인을 태운 오리온 우주왕 목선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며 10일에 걸친 임무가 마무리됐습니다. 나사는 올해 아르테미스 3호에 착수합니다. 오리온 우주왕 목선을 2027년 우주로 보내 오리온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다른 우주선과 도킹할 수 있는지 실험합니다. 특히 나사는 이번에 얻은 과학 자료를 바탕으로 2028년에는 아르테미스 4호를 발사해 사람 2명을 달 표면에 내리도록 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나사는 2030년대에는 핵추진 우주선을 활용해 인류 최초로 화성에 우주비행사를 보낸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릴리 로직 뉴욕주 하원 의원이 확보한 25만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으로 힐크레스트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이 새 단장했습니다.
미동부 예천양호회는 지난 7일 뉴욕 한인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미주한 인청소년재단, 시민참여센터, 뉴욕 미랄선교단, 뉴욕 한인싱글마협회 등 4개 단체에 각각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일대의 한인회사 존정이 운영하는 피부과 병원 10여 곳을 의료사기 협의로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10일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마켓 모니터의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올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하며 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안전벨트 고정 장치 결함으로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90, 산타페 하이브리드 등 29만 4천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가 오는 7월 3일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자사 억만장자 지수를 바탕으로 집계한 아시아 갑부 패밀리 순위에서 삼성가와 현대가가 각각 3위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5월 21일 파리 경매회사 아르퀴리알에서 에펠탑의 너선형 계단 일부가 경매에 나와 전 세계 수집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고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9분, 해지는 시간은 7시 3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